이번에는요, 아이가 밥을 안 먹으려 할 때, 예, 이런 상황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 정말 힘들게 일어나서 새벽같이 했는데, 남기겠다고 한다던가, 안 먹겠다 한다던가, 맛없다고 하면은 정말 열받거든요. 저만 열받나요? 그렇죠. 열받죠. 열받죠? 예. 네. 그럴 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지 상황극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반찬 투정하는 아이 여기에는 저고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혼내는 엄마 역에는 여정쌤입니다. 엄마, 밥 남기면 안 돼? 밥 너무 많다. 이거 밥 안 먹으면은 TV 못 볼 거야. 나빴어. 엄마 밥만 남기면 안 돼? 네가 더 나빴어. 왜? 아니 내가 먹는데 좀만 남기면 안 돼? 밥은 남은 거를 다 먹어야지. 너무 많다고. 절반만 남겨. 그러면 TV 못 본다고. 그냥 등짝을 그냥 나빴어. 엄마 미워. 먹지 마. 너무 미워.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릇을 치워버리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실제에서는 네, 먹지 마.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치우면 돼요. 보면서 우리가 더 조마조마하지 아, 않았어요? 여정 씨 진짜 행복한 엄마네요. 저는 네. 끝까지 아이하고 이렇게 말로 씨름을 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씨름 많아요. 차려놓고 먹어 이러면은 예. 딸내미는 밥 투정, 반찬 투정 이런 게 1도 없는데 어.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먹어 이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다음 끼니 때 아들이 먼저 나한테 딜을 해요. 다음에 뭐 아침 먹었는데 점심에 그러면 라면 먹어도 돼요 하면은 일단은 내가 차린 걸 먹어. 먹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래 한바탕 밥을 먹니 남기니 막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너 이거 먹어야 게임도 할 수 있고 다음 코스가 널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먹을 거야 말 거야. 매일 아침마다 진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먹여주면은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다 먹는데 예. 혼자 먹으라고 하면은 잘 안 먹더라고요. 반찬 투정도 안 하는데 네. 이상하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화가 나면은 이제 바로 치워버리면 애가 또 배는 고프잖아요. 한번 굶어봤어요. 한번 굶어봤으니까 치우는 신용만 해도 예. 바로 뺏어서 먹어요. 오. 저 한번 써봐야겠어요. 우리는 살벌하다. 예. 어? 말 없이 살벌한 편이죠. 이거 말 있으면서 이거 이거 참으면 복잡하게. 그냥 분노. 소장님, 네. 이렇게 막 먹을 거야 말 거야 해라 말아라 이거 좋은 방법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약간 여기에 예. 몰입이 안 되는 게 제 이해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아니 해야 우리 돼? 소장님한테는 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소장님은 뭐 만인의 어린이의 그 어버이 같은 우상 같은 존재인데 다 애들이 스스로 니네 우리는 강압적이잖아요. 애들한테 다 하는데 애들이 무슨 뭐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은 교과서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 저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고 지금 양쪽을 다 보고 계셔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애가 막 안 먹으려고 이제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얼마나 더 먹을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의향을. 네, 그럼 이제 얘가 나 요거 이상은 못 먹겠어 이제 그러면 아니 그렇게 말 안 하는 애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러면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네. 얼마나 더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 애가? 잠깐만. 애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래. 근데 이제 만약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는 뭐가 있냐면 음식을 남기는 거는 예. 안 좋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전제 합의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은 요만큼 남았다 치고 네. 요만큼은 아빠가 먹어줄게. 그럼 너가 요거 좀 먹고 요거는 엄마가 먹어.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아니면은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남은 거를 조금 적당히 여긴 조금 많이 이렇게 해놓고 가위가위보 해갖고 진 사람이 골라 먹기 뭐 이런 거 약간 그 순간에도 약간의 놀이. 그러니까 밥상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놀이를 다 개발을 하셔요? 왜냐면 밥 먹는 건 되게 행복한 순간인데 그 순간에 인상을 쓰면 좀 그렇잖아요. 참 이 말을 듣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 북한의 아이들도 서로 안 먹겠다고 네,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저 솔직히 이 말까지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하자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도 그렇고 우리 애도 그렇고 반찬 투정이나 밥 투정을 안 해요. 왜냐면 와이프가 아 나 이거 얘기해도 될까? 아, 하세요. 이런 게 또 더 기다리시잖아요. 예. 와이프가 너무 맛있게 해줘요. 나 이거 거봐 이럴 줄 알았어 나 빨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사모님 또 좀 전에 뭐 실수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거 뭐라 그러죠? 팔불출 뭐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팔불출. 아 그래요? 근데 진짜로 저는 늘 그게 뭐랄까 감동하면서 먹어요. 사모님 보실까봐 지금 무식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그런 거에 안 속아요. 아, 그래요? 여정 씨는 어떻게 아이가 밥 먹는 상황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막 그릇을 치워버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다른 데는 어떻게 애정 표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네, 뭐 애정 표현은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예. 아까처럼 이제 그릇을 치운다거나 좀 권위적인 행동은 조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이가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좀 더 이제 자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조금 이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둬요, 그냥. 네, 그래서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애가 막 애정 표현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이가 오히려 저보다 더 이제 뭐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주고 뭐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많이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좀 전에 유미 씨 네. 통화하시는 거 아이들이랑 잠깐 들으니까 아, 네. 그 아들내미하고 딸내미하고 이제 통화 음색이 완전 이게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아니 아들은 이제 저보다 덩치가 크니까 약간 예. 제가 친구처럼 막 막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엄마가 뭐 잘하다가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이 톤으로 쭉 나가니까 아들이 알아요. 이놈 시키 저놈 시키 해도 그래도 사랑해주는구나. 그걸 알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전화 끊을 때는 엄마 사랑해요라고 하고 뭐 일하고 있다고 하면은 엄마 수고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럼 뭐라고 네. 표현해줘요? 응 알았어 하고 나도 사랑해 하고. 나도 사랑해 할 때는 네. 사랑해 하고 수고하세요 하면은 응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렇게 하고 딸내미는 또 조금 둘째인데다가 아직 9살인데 제가 아직 애기라고 부르거든요. 애기야 하는데 또 그 애한테는 제가 또 목소리가 또 바뀌긴 하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저는 또 그 얘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애는 저한테 그렇게 애정 표현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약간 뭐랄까 무뚝뚝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사랑해 네. 뭐 또는 아빠가 사랑한다 그러면 네. 그거를 약간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재미로 받는다 그럴까? 알았어 그만해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약간 그 지점은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그런 면에서는 평상시 그런 애정 표현이 말로는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게 우리 딸도 그렇고. 저는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말 끔찍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스킨십도 정말 많이 해주는 편인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진짜 딱 누워서 얘는 일어나면 제가 귀신같이 알거든요. 아기 때부터 정말 살짝 일어나도 알아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좀 일어나서 좀 차도 마시고 책도 좀 보고 싶은데 또 귀신같이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달래요. 그래서 안아주고 막 뽀뽀도 해주고 그래서 야 이제 그만하면 좀 질리지 않냐 했더니 자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자기는 100%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엄마는 저는 참고로 어릴 때 엄마한테 머리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 모르고 컸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엄마는 북한에서도 그렇게 키웠어도 나 너무 잘 컸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 스킨십을 해줘도 부족하다고 할까. 그래서 약간 좀 그래 이게 스킨십이라는 거는 해줘도 끝이 없는 그런 애정 표현이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많이 해줄수록 손해는 없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네. 저는 우리 애 잘 때 이제 자려고 하잖아요. 그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잘자 하려고 딱 들어오려면 벌써 이렇게 우리 애 방 딱 첫 발 들어갈 때 우리 딸이 뭐라면 알았어 잘 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고 잘 때, 잠들 때, 깰 때. 네. 그때가 그렇고, 그 다음 평상시에는 막 이렇게 살갑게 스킨십도 하고 막 이제 이러는데,
저는 좀 하는 편인데 와이프나 딸은 그게 없다. 아유, 근데 표현력이- 소장님 뭐라도 이렇게 부족한 게 있어야지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이지. 그래요? 너무 완벽하면은 이 사람 뭐야. 네. 네, 이렇게 또 어깨가 보이니까 아주 올라가셨어. 좋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에요. 유지점은 사실 부러워서. 예. 나는 우리 애가 저한테 아빠 사랑해 그러면 막 스르륵 녹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근데 녹을까봐. 네. 녹을까봐. 내가 녹을까 먹을까봐 가뜩이나 잘하는 아빠인데. 그러니까 아빠처럼 비슷해요. 아빠가 사랑한다? 알았어. 알았어. 충분히 알아. 아빠가 녹을 줄 아니까. 녹아서 다 없어질까봐. 그렇구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애정 표현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 다음 이게 훈육입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해야 적절하고 심하지도 않고 또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훈육을 알맞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요. 소장님 아무리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해도 그래도 이거는 훈육을 딱 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예전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 제가 4살 때인가 한번 네. 아이를 이렇게 엉덩짝을 때린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절대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매를 들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예. 그때가 뭐였냐면 이제 그때도 이제 와이프가 혼자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애가 어리니까 예. 누차 얘기했는데 막상 그날 그 순간이 되니까 이제 얘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갈래서부터 예. 엄마한테 데려다줘. 근데 이제 와이프는 나갔어. 그럼 이제 못 가잖아요. 근데 이 예. 애가 계속 우는 거야. 그리고 막무가내 자 4살이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한 1시간을 얘기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아빠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제 안 돼. 이제 그만 울고 이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3번을 더 얘기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엉덩이를 딱 엉덩작을. 때렸죠. 예. 근데 나중에 제가 참 그때 좀 그랬어요. 뭐가 네. 그랬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혼내더라도 제 감정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 저는 그 순간 혼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차분하고 이 아이를 혼내야 되는 것에 대한 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분리가 될 때, 그렇죠. 예. 그때 저는 이제 네. 혼을 내는데 예. 제가 이제 조금 마음이 그랬던 거는 7살 때인가 그때 이제 또 한번 그런 어떤 때를 쓴 시기가 상황이 왔군요. 생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애한테 너 이제 그만해. 아빠가 너 하나 둘 셋 세면은 그때 이제 멈춰야 돼. 뭐 네. 이러면서 하나 둘 셋 하는데 갑자기 애가 숫자 세지 마 이러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때를 기억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이런 훈육 여러 가지 또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마다 여러 가지 훈육이 알맞게 있는데 그 사실은 뭐 아이는 정말 무엇으로라도 이렇게 정말 작은 아주 가벼운 물건으로라도 때리면 안 된다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북한에서 자라면서 많이는 맞지 않았지만 저는 엄마한테 요걸로 많이 맞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라 그만 놀고 들어가라 할 때 이런 요걸로 많이 여길 맞았어요. 근데 이런 것도 글쎄 훈육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말을 잘 안 들었을 때 알밤 하나 맞는 정도. 근데 훈육이 꼭 필요할까요? 일단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옳고 그른 것. 네. 그러니까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안 되는 것들을 거. 예. 아이가 아이 눈높이에서 구별하게끔 어른들이 저는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좀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데 내 기준, 네. 부모인 내 기준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 기준에서 예.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네. 있다고. 예를 들면은 불을 막 쓰는 어떤 요리를 네. 애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거는 아이한테는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옆에서 뭐 도와주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혼자서 하면 안 된다. 네. 불 뭐 쓰는 거, 아. 뭐 날카로운 칼을 쓴다, 뭐 이런 거.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알려주는 과정에서 그 훈육이라는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은 아이들은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한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생기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어른이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그거를 익히면 그때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놔줘도 되는 거.
네. 그런 맞아요. 면에서의 저는 훈육이 필요하다. 예. 다들 어떤 순간에 아이를 훈육하는 편이세요? 저는 좀 애가 아까 얘기를 살짝 드렸었는데 애가 말을 안 해요. 이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잘 따라주지 않고 이제 자기 고집이 있는데 그 고집을 뭐 딱히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그러니까 하고. 그럴 때 제일 답답한데 그러면은 이제 뭐 생각의 의자나 뭐 이런 예. 거를 이제 TV에서 봤어요. 이런 게 있으면 좋다. 그래서 이제 생각의 의자나 그리고 세워놔요. 이제 딱 체벌이라고 하기에는 잠깐만 똑바로 서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좀 더 자기가 이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네. 좀 주면은 좋지 않을까. 스스로? 네네. 아, 참 유미 씨는 그럼 네. 우리 북한 엄마 스타일이 있잖아요. 아이고, 있죠. 어떻게 훈육을 근데 어떨 때 해요? 지금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지고 안 그러니까 믿기는데? 예. 아기 때 이제 사실은 북한에서 뭐 우리가 뭐 훈육이라든가 뭐 보고 배운 것도 없잖아요. 그쵸. 뭐 말 안 들으면 갓나 새끼하고 등짝 때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TV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예.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없고 뭐 어떤 프로그램 뭐 있는지도 모르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예. 오은영 박사님처럼 이제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3살 때 버릇 8까지 간다 해가지고 3살 때 딱 잡아놓으면은 이제 뭐 그다음부터 쉽다 해가지고 저는 3살 때 뭐 울어서 죽은 애가 없다. 라고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얘가 막 때를 쓸 시기가 있어요. 한 3, 4살일 때. 맞아요. 울어도 그냥 때 가만히 많이 냅둬요. 예, 그걸 다 울고 지치면은 나한테 지가 먼저 와서 안기거든요. 오. 그러면 애가 이제 자기가 뭐 이제 잘못한 거를 뭐 안다던가 뭐 예. 그렇게 된대요, 그게. 예. 그거를 그 오은영 선생님한테서 배워가지고 저는 그거를 보고 훈육하는 걸 배웠어요. 네, 가장 맞는 방법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북한의 엄마 아빠들은 왜 그렇게 못하냐 질문을 던진다면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이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는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안내자 역할이고 거울이 되는 역할인데 이 훈육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아이가 왜 문제 행동을 일으켰는지 그 점을 파악하는 그런 거라고 해요. 어떤 감정인지도 부모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훈육을 하려고 하면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많은 연구 결과를 봐도 체벌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없다고 해요. 체벌을 썼던가 안 썼던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잘못된 행동도 폭력성을 동반한 그런 체벌은 아이의 정서에도 많이 안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올바른 훈육법, 이것도 안 된대, 저것도 안 된대, 그럼 뭘까? 예, 뭘까요? 그래서 일단 이게 제가 해본 방식이어서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뭐를 해라 마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 아이하고 주로 대화를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아이가 예를 들어 아까 뭐 게임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을 때 네. 게임을 언제까지 해라 또는 얼마나 해라의 방식이 아니라 아이한테 너가 얼마만큼 하고 이걸 조절할 수 있는지 한번 제안해봐라. 예, 아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화가 나 이거 해도 돼? 라고 묻지 않아요. 네. 내가 이거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할게 라고 안을 갖고 와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이하고 예. 끊임없이 어떤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저 하거든요. 요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그-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네, 여기. 맞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그래서 여기 그 실제로 우리 아이하고 네. 했던 그 일종의 약속들 네. 약속이요? 이런 거 좀 이렇게 찍어왔는데 혹시 보이세요? 뭐 이렇게 합의점이 이렇게 많아요? 문항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금배지향인데요. 세상에. 네 이게 이제 이야. 어떤 식이냐면 우리 보통은 이런 네. 거죠. 너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할 거야? 계획성도 물어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물어보는데 뭐 예를 들어 너 영어는 뭐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한 게 아니라 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한번 너가 생각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예. 한번 얘기해봐. 그거 그러면은 좋으네요. 애가 뭐 난 하루에 한쪽
풀 수 있어. 이제 그러면 좋아. 그럼 꼭 그걸 한번 해봐. 예. 그리고 그 일주일 하면 너 어떤 걸 원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이거 하면은 아까 왜 그런 거 있잖아. 밥 다 먹으면 게임 하게 게임 한 개 해줄게가 아니라 저는 그게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밥 다 먹으면 뭐 하고 싶어? 그럼 이제 얘가 예를 들어 나 게임 하고 싶어. 아니 나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예.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항상 아이하고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가 기본적으로 뭘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예.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또는 우리 와이프한테 먼저 제안해요. 제안을 해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할 테니 예. 나 이거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그럼 그렇게 해.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아까 뭐 이렇게 매도 한 대 대고 막 그랬었던 예. 아빠였다면 지금은 아이하고 대화가 기본적으로 네. 하고 싶은 걸 아이가 저희한테 제안하고 그걸 내가 수용하고 아이가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허락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 자기가 제안하고 그거를 스스로 달성하면 그 다음 걸 누리는. 그런 방향이 되도록. 유미 씨 격하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바뀌어야겠어요. 네.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게 저는 이제 애들한테 뭐 이거를 하고 뭐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당연한 거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네, 그렇죠. 숙제해야 되고. 엄마는 엄마지. 그러니까 당연히 밥 해주고 너희를 먹여 살려주잖아. 엄마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하고 있으니까 너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름 유미 씨도 그렇고 유미 씨도 또 반성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요. 충분히 지금도 잘하시지만 더 잘하리라 생각됩니다. 류정 씨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각하는 의자 활용을 아주 잘하고 계신답니다. 문제는 저네요. 네, 저도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번 행동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훈육의 방법으로는 혼내기 전에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고 또 왜 그랬어 보다는 왜 그랬을까 이게 좋다고 합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훈육을 해야 한다면요. 그 훈육 상황이라는 걸 아이가 인지를 하도록 막 매를 들거나 이러진 않아도 단호한 어조로 얘기해 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 실제로 그 이제 왜 그 탈무드라고 예. 그 책에 보면 여러 격언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훈육과 관련돼서 어떤 말이 있냐면 한 손으로 벌을 주더라도 네. 다른 손으로는 안아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을 부모로서 뭔가 따끔하게 일러주고 네. 그런 거를 되풀이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훈육도 있다면 동시에 그 아이의 또 아픈 마음을 또 보듬어주고 네. 감쌀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네. 무조건 화만 내고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고 그냥 돌아서 버리고 이놈의 새끼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잘못한 행동을 지적하고 혼을 내고 그렇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또 표현해주고 표현해주고.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칭찬을 우리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예. 저 이러다 여기 어깨 이렇게 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올라갔어요 이미. 예, 참 아무리 내 아이라고 해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건 부모로서 지켜야 할 하나의 미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부모라는 게요, 부모 노릇 처음이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뭐 부모 노릇 배워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부모님들 사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도 우리 아이가 더 훌륭하고 바르게 잘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해야겠죠. 그렇죠. 예. 네. 자, 이런 영상이 또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물론 또 습득력이 빠른 분들은 저런 방법을 저 남자분이 얘기하신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다. 이런 분은 이런 방법을 쓰셨구나. 종합해서 또 많이 유용하게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육아 배움터 우리 복동이 점점 더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렬한 그런 출연자가 되어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